티셔츠. 안녕하세요. 오늘 왜냐면 구글 특집이거든요. 구글 티셔츠. 안녕하세요. 내 뒷모습도 보여줄게. 이거 내가 구글에서 상 탄 거야. 아, 네. 제가 오늘 초대한 데이비드는 지금 현재 구글에서 UX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오늘, 궁극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그 디자인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고 이해해보는 시간. 그래서 디자인이 어떤 건지 이제 데이비드가 설명을 해주고, 두 번째는 디자인 띵킹이라는 게 하나의 약간 프레임워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면 되게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래서 데이비드가 디자인 띵킹을 어떻게 사회생활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지를 잠깐 인트로덕션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디자인 커리어 관련해서 어떻게 데이비드가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제 디자이너로서 커리어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마지막에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실리콘밸리 구글에서 일을 하고 있는 데이빗이고요. 저는 NBU라는 팀에 있는데요. 이게 넥스트 빌리언 유저라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일은 넥스트 빌리언 유저가 생길 곳 같은 곳에 가서 프로덕팅을 런칭하는 건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신흥국이라고 하죠.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이렇게 동남아시아랑 그리고 이제 인도 쪽 그쪽에서 약간 그리고 이제 브라질도 있고 여기 이제 남미 쪽도 있고 그런 곳에서 새로 프로덕트를 런칭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미 구글이 미국에서 런칭한 프로덕트를 그런 나라에서 이제 스케일업 할 때 들어가는 이런 디자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일을 해주고 있고요. 오늘 인터뷰하는 내용은 이제 제 생각과 저만의 경험에서 관련된 얘기고요. 구글과의 입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잡을 잡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골프 클럽을 만드는 캘라웨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계속 그냥 웹만 디자인을 하다가 그래픽 디자인만 하다가 이제는 처음으로 골프 사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어떤 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저한테 떨어진 거예요. 오른손잡이의 각도 몇 도에 무슨 웨지를 쳐야 되는 사람이 사야 되는 이런 길이 몇 회, 키가 얼만큼. 그래서 유저를 좀 알아야지 제가 이런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골프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플레이어도 모르는 제가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조사를 해보다가 그때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 디자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골프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디자인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좀 이제 잘 나와서 그러면 나는 이제 그냥 디자이너에서 유저 익스피리언스 디자이너로 이제 명칭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그냥 바꿨어요. 샐러리 바뀌는 것도 없고 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야, you're doing a good job. 디자이너는 디자이너니까.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받았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 디자인, 이게 프로덕트 디자인, 계속, 지금까지 이제 커리어를 끌고 오게 된 거예요. 네. 디자인에 대한 정의가 뭐야라는 거 질문했었을 때 좀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네이버를 검색을 해보니까 플래닝을 짜다 약간 그런 식으로 나오고 그리고 디자인이라는 그게 라틴 언어 designate이라는 언어에서 나왔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plan on the paper 그러니까 페이퍼 위에다가 플래닝을 짜는 걸 디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까지 겪어보면서 디자인은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은 디자인이 여러 개가 있고 이 디자인은 쓰기 쉬워라는 말은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쉬워. 이 디자인은 깔끔하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깔끔하네. 이게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디자인이라는 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난 항상, 그러니까 되게 많은 부분이 디자인하면은 이거를 예쁘게 만드는 거. 이미 정해져 있는 물건의 용도를 예쁘게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디자인은 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게 넓고 크구나. 예, 이거는 그래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비주얼 디자인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구글 어시스턴트 같은 거 생각을 해보면, 구글 어시스턴트는 오케이 구글 한 다음에, 제 것도 켜졌네요. 이게 제가 만드는 이게 보이는 디자인은.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누군가가 디자인을 잘못해서 이게 이렇게 나왔느냐. Anyway, 이거는 이제 이쁘게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지만 누군가가 이거를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든지, 근데 이걸 누구 프로그래머가 할 거예요, 엔지니어가 할 거예요. 그분들은 이제 자기가 할 일이 바쁘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들어가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또 이제 이쁘게 만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느 프로젝트를 맡고 어떤 프로덕트에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디자이너는 진짜 이쁘게만 만들어야 되는 디자이너가 그런 디자인 시츄에이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 하지만 그거는 많은 디자인의 그냥 한 부분일 뿐. 하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일 잘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예쁘게 보이는 그건 쪽을 많이 좀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쪽이 많이 보니까. 분이 지금 디자인은 문제 해결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전 절반 정도로 동의하신대요. 어느 직종이나 궁극적으로 다 문제 해결이 목적 아닌가요? 그리고 또 좋은 디자이너는 얼마만큼 비즈니스에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생각에는 당연히 성공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분명히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없다라고 하면 또 없다라고 또 얘기가 가능한데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얼만큼의 이제 임팩트가 있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 디자인 그거 하는 거 가지고 그게 임팩트가 있냐? 사실 뭐 그냥 외주를 수주 줘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디자이너의 역량이라는 것에 아웃풋으로만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 디자인이 팀에 어떻게 생각하게끔 이런 인플루언스를 하냐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어옴으로써 우리 팀은 좀 디자인 띵킹을 더 하는 것 같아. 아니면은 옛날에 생각했어도 못했던 엠파티들이 생겨. 그리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아웃풋만으로 보기에는 별로 뭐 아닌 것 같아도 사실 인터널리 되게 인플루언스하는 디자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프로덕트에 성공할 수 있냐 안 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은 약간 팀 케미스트리나 이런 것들 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되게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디자이너는 정의를 내리자고 하면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저는 세 개를 준비해왔어요. 인스피레이션을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좋은 디자이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얼라이먼트 시킬 수 있는 디자이너. 그게 좋은 디자이너고요. 맨 마지막에는 크래프트.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것을 그 누구 앞에 보여줘도 깔끔하게 만드는 그런 약간 마스터피스 그런 걸 만드는 마인드가 있는 게 크래프트. 그런 세 개를 좀 말을 하고 싶은데요. 인스피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를 딱 보고 사람이 저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런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행실이 주위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예가 있냐면 그 미팅 딱 전에 이런 디자인이에요 라고 제가 이제 프레젠테이션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프로블럼은 뭐고 이런 거를 솔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거보다 또 잘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프로블럼을 솔빙을 하려고 이렇게 디자인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컴패리티브 아날리시스를 해보니까 이런 다른 디자인들이 있고 이런 거 좋고 저런 게 좋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선택해서 약간 좀 변경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면은 이거는 되고 저거 안 되고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뭘 디자인을 하나 해도 뭘 설명을 하나를 해도 저렇게 많은 준비를 해오구나 막 약간 그런 인스피레이션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한 해에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거를 본 다른 디자이너들은 그게 이제 스탠다드가 되거든요. 팀에 사람들은 디자이너들은 저렇게 설명을 하는구나 라고 되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많은 디자이너 레벨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정말 그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운동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 메타포를 많이 쓰는데 정말 잘하는 플레이어는 주위 사람들까지 업시킨다는 플레이어들이 있어요. 마이클 조던의 카리스마 때문에 사람들이 다 같이 들떠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좋은 디자이너는 주위에 있는 디자이너를 다 같이 떠오르게 할 수 있는 디자이너. 그게 넘버원이고요. 어떻게 뭐 질문 있으신가요? 이 점에 대해서. 질문 말고 나는 약간 되게 공감을 했던 게 사람들은 그러니까 디자인이 사실은 객관적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또 되게 주관적인 엘리먼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나도 예전에 일하다 보니까 우리 회사 디자이너는 포토샵을 한 번도 쓰질 않았어. 아예 그게 컴퓨터에 깔려있질 않았어. 근데 그럼 당신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니까 띵킹이래. 그리고 에이전시한테 그 디자인을 예쁘게 하는 걸 크래프트를 아웃소싱을 했거든, 우리는. 난 그게 되게 의아했어서 디자이너가 아무것도 자기 손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게 되게 의아했었는데, 근데 그분은 이런 거를 많이 준비하더라고. 내가 이 디자인을 이렇게 나온 이유는 어떤 내 생각이 뒤에 백받침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게 예쁘다, 안 예쁘다로 주관적인 논쟁을 하려고 하지 않고, 최대한 우리가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언어는 말이잖아. 그죠. 띵킹이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로직으로 자기의 생각을 먼저 설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배치에 왜 이만한 폰트의 사이즈로 와야 하는지가 넥스트로 들어가더라고요. 띵킹이 없으면 그냥 개싸움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게 단순히 막 정말 얼마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냐도 있지만, 그 준비라는 것은 결국엔 내가 얼마만큼 사고를 깊게 했고,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고, 만약에 이 디자인과 동의하지 않으면 나랑 사고로 먼저 싸운 다음에 그 다음에 크래프트로 넘어가자고 하는 것 같아. 그죠. 그 많은 준비를 하게 되면은, 예, 그런 데이터 포인트가 있으니까 사람들을 설득할 수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설득도, 그러니까 그 두 번째 게 얼라이먼트잖아요. 제가 얘기했었던 게, 첫 번째가 인스피레이션을 한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얼라이먼트를 잘 시키는 사람. 그러니까 얘기했었던 것이 이게 얼라이먼트라는 게 사람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다 원하는 게 다르지만, 그리고 특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워낙 똑똑하신 분들 많은데, 또 오피니언 내시는 하시는 분들 엄청 많은데, 이걸 어떻게 온라인 해야 되고, 이것도 혼자 디자이너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점에서 어떤 아리팩트, 그러니까 제가 아리팩트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한국말로 제가 어떻게 써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국말이 좀 부족해서, 어떤 시점에는 프로토타입으로, 어떤 시점에는 구글 슬라이드나 덱으로, 어떤 시점에는 진짜 스케치, 손으로 하는 걸로, 그런 거를 잘 써서 사람들을 그 당시에 온 사람들한테 온라인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가면, 적어도 넥스트 스텝이 뭔지는 알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디자이너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은 정말 좋은 디자이너고요. 마지막으로는 사람들이 디자이너들끼리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크래프트. 그러니까 대장장이로 생각을 하면 얼만큼 칼을 만들기 위해서 검을 만들기 위해서 두드리냐라는 거 얘기인데, 디자인도 사실 좋은 디자인은 제 생각에는 이러레이스를 많이 해서 인핸스하고 폴리시 하면은 좋은 디자인이 나오거든요. 픽셀 하나 움직이고 멀리서 보고 다시 또 색깔을 바꿔보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얼마만큼 봐주지 않고 정교하게 끝까지 갖고 갈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쁘다라는 핑계로 10번을 돌려야 될 디자인을 그냥 한 6번 정도 디자인을 돌려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해서 제출하고 뭐 그냥 그렇게 가는 식도 이제 몇번 있죠. 근데 그거는 꼭 이제 10번까지 돌려서 딱 이게 마음에 들다 했었을 때 움직이시는 디자이너 분들이 있거든요. 좀 일하기 힘든다고 느껴지긴 하지만 그런 분들께서 프로젝트를 터치를 하고 나오는 프로덕트는 보면은 진짜 뷰티풀한 프로덕트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세 개, 인스피레이션, 얼라이먼트, 크래프트 좀 강조하고 싶네요. 네. 디자이너가 공부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야? 특히 이제 나 크래프트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띵킹은 어떻게 하면 개발할 수 있는지 조금 알겠는데, 내가 단순히 똥손이 아니고 디자인 센스가 없어, 아예. 그러니까 이 크래프트를 디자이너가 공부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센스 타고난 감각이 없는 애들은 어떻게 개발을 할 수 있을까? 그 두 가지 질문인 것 같아. 디자이너가 공부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타고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감각을 기를 수 있는지. 그러면 디자이너가 공부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먼저 답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디자인 할 때도 딱 어떤 거 보면 이쁘잖아. 어떤 거 보면 이쁘지 않고. 근데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scientific reason behind 왜 어떤 것들은 이쁘고 어떤 것들이 안 이쁜지 다 있어. 어떤 색깔이랑 매치가 잘 되고 scientifically.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전부 이제 쉽게 찾을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이거랑 그룹핑이랑 시키면은 더 이쁘고 뭐 그런 것들이 러나 이런 프린시플이 되게 많아. UX 쪽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지만 이쁜 디자인이 나와. 그래서 디자인을 공부한다는 거는 사실 이런 컨셉을 디자인을 룰이랑 이런 프린시플을 잘 안다는 것도 있는 것도 하나가 있고, 또 트렌드는 계속 바뀌어. 사람들이 더 멋있는 이런 UI도 만들고 더 획기적인 것도 만들고 더 쉽게 만들어. 그래서 계속 트렌드를 계속 읽어야 돼. 어떤 엔지니어들이 뭐 이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옛날에는 여기서 로딩이 좀 있었어야 됐던 스크린이 너무 빨라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그러면 나는 옛날에 있었던 로딩 스크린을 뭐 어떻게 디자인할 건가 약간,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그 공부라는 것들이 이제 디자인 트렌드도 있고 툴 같은 경우는 요즘에 변화가 너무 빨라. 너가 포토샵 얘기했었잖아. 사실 포토샵은 이제 UI나 UX 쪽에서는 거의 쓰지를 않아. 그 마케팅 쪽에서는 아직도 이제 쓰긴 쓸 거야.
하지만 어, 포토샵 다음에도 벌써 다른 것들이 엄청 많이 나왔었어. 포토샵 이후에도.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뭐 막 큰 것 중에 하나가 스케치라고 앱이 있었거든. 그것도 스케치 앱도 사실 6년, 7년 전에, 5년 전까지만 해도 완전 포토샵을 잠식시킨 그 강좌였는데 그것도 요번에 피그마라고 내가 알려줬었잖아. 그지? 피그마라는 것이 떠오르기 때문에 스케치가 또 잠식이 되고 이제 피그마가 떠올랐다고. 근데 이제 그 말인즉슨 스케치만 계속 잡고 나는 스케치로 뭐 UX 밥을 먹었고 밥 먹고 살 거야라고 한 사람들은 피그마로 건너타지 않으면은 약간 레이트 팔로우가 되지. 그렇게 되면은 이미 피그마에 올라탔었던 사람들이 인플루언스를 많이 하게 된다고. 특히 이제 우리 같은 회사 같은 경우는 사람들끼리 어떤 파일 이런 패턴들 같은 거는 공유를 하거든. 왜냐면 다 똑같은 디자인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먼저 툴을 쓴 사람들은 벌써 자기를 만들어 놓고 인플루언스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음, 메이커는 이제 이거를 이제 받아 쓰는 게 형식이 되고 그래서 툴 같은 것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제 리서처 같은 경우도 뭐 사람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리서치를 하면은 더 좋을 거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었던 단어들이 있어. 뭐 다이어리 리서치. 그게 뭐냐면은 어 유저한테 다이어리를 주고 다이어리를 쓰라 그러는 거야, 저녁에. 자기가 뭘 어, 했는지, 이런 프로젝트를 어떻게 썼는지. 그러니까 그런 음, 것도 사실 뉴 프랙티스잖아. 그러니까 리서처 같은 경우는 이런 뉴 프랙티스를 계속 배워야 되고, 카드 소링이라는 그런 프랙티스도 있거든. 그것도 또 뭔지 또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 공부를 한다는 거는 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 그리고 또 그 미랑 사용성에 대한 목마름이 언제나 있는 분들이 있어. 그분들은 주말이면은 꼭 뮤지엄에 가셔야 돼. 그리고 영화는 꼭 인디 무비를 보셔야 하고, 옷은 그런 거를 약간 언제나 크레이빙 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사용성에 대해서, 아, 이거는 진짜 쓰기 힘들다. 생각해보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었던 운동에 비교를 하면은 농구공을 이렇게 손에 놓지 않는 애들이 있어. 계속 농구공 튀기고 농구만 치면 농구에 막 미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공부를 한다는 거는 사실 이런 목마름인 것 같아. 계속 미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더 이쁜가, 요즘에 어떤 것들이 다 사용성이 있고 어떤 게 트렌드가 있는가. 약간 그렇게 그게 디자이너가 공부를 한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 질문이 어떻게 디자인을 공부할 수 있냐였죠. 똥손이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을까? 어, 음. 먼저 자기가 똥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디자인을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나는 하진 않아도 돼. 근데 나는 뭐가 더 예쁜지를 잘 모르겠어. 어, 그러니까 그치? 보는 눈만 있으면 되거든, 나는. 음, 그래서 그거를 사실 알려면은 그거를 음, 디자인을 더 많이 보고 그런 결정을 할 자리에 많이 있었어야 돼. 음, 그래야지 계속 결정을 하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들이 계속 이제 설명을 할 거 아니야. 이 디자인이 왜 좋아서 내가 이거를 만들었는지. 그럼 사람들이 이제 배우면서 좀 배우게 되는 거지. 근데 그 디자인을 보고 뭐가 이쁘다, 뭐가 안 이쁘다를 모르겠다라는 거는 어떻게 느꼈어, 그거를? 언제 느낀 거야? 내, 내가 봤을 때 썸네일이 잘한 것 같았는데 친구가 나한테 너, 야, 이 그린색은 뭐냐라고 C컵했을 때? 이럴 때? 이게 뭐냐면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봐왔을 때 저희는 이거를 딱 디자인을 봤었을 때 그냥 스캔을 하지 않고 디자인이 다 픽업이 돼요. 왜냐면은 저희는 디자이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직업이기 때문에 뭘 봐도 여기에 어떤 디자인이 들어갔다는 게 픽업이 되거든요. 유튜브를 봐서 썸네일을 봤었을 때도 아, 저 썸네일은 이쁘고 저 썸네일은 안 이쁘다는 거를 저희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인식을 하고요. 계속 보면 인식이 돼요. 얼마큼 패딩이 있어야 되고 어, 얼마큼 마진이 있어야 되고 다 인식이 되거든요. 우리는 이미 트레인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은 이게 객관적으로 이거는 내가 주관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디자인이 아니다라는 게 딱 나와요. 사실은 저희는 그걸 많이 인식을 했고 패턴이 생겼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저희 하나의 익스피리언스죠. 그만큼 음, 많이 제가 보이고 괜히 했기 때문에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는 것만큼 보인다라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었던 디자인 룰이나 뭐 프린스플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뭐 그냥 진짜 뮤지엄 같은 데 가가지고 디자인 보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트레이닝이니까 괜찮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뭐 진짜 만약에 공부를 하시고 싶다면은 이런 걸 익히고 싶다면은 그 뭐가 있지? 그 데일리 뭐 베스트 웹사이트 뭐 그런 거 있거든요. 디자인 잘 되어 있는 웹사이트. 그런 데 가시거나 아니면은 주위브 같은 데 가서 계속 보면은 돼요. 아, 이 디자인이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계속 익히시면 이제 패턴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탠다드가 음. 조금씩 높아지고.
오케이. 그러면, 데이비드가 봤던 사람 중에 가장 멋진 디자이너, 롤 모델이 있어? 가장 멋진 디자이너, 음, 주위에 엄청 많아요. 진짜 멋진 디자이너.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막 하시는 디자이너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설명을 할까? 아니면 저 사람은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저렇게 빨리 이로레이스해서 저 멋있는 디자인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사람들은 한 명씩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디자이너, 여기 저랑 같이 일하는 디자이너가 그런 걸 갖고 있어서 되게 임프레시브한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 사람은 내 롤모델이라고 했었던 분은 디자이너가 아니고 사실 디자인 매니저였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실리콘밸리에 갔었을 때 그분이 제 디렉터였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한 네다섯 단계 높으신 분인데 저는 그때 완전 초짜라서 디자인을 꼭 잘해야지만 좋은 매니저, 좋은 디렉터가 되지 디자인을 잘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나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도 그때 되게 네로한 마인드이기 때문에 꼭 디자이너는 디자인만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매니저는 꼭 디자인을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을 내가 좀 약간 억셉트를 안 하는, 크레딧 안 주는 것처럼 제가 이제 약간 그 사람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사람들 인플루언스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디자인팀에 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면 좋겠다. 딱 맞는 사람은 너고 네가 한번 리딩을 하면 너도 grow your career, 우리 디자인팀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하세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되게 많이 주고 디자인팀에 도움이 되고 그런 것들 엄청 잘하셔가지고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은 계속 오퍼튜니티를 주시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분한테 말씀해요. 난 너같이 되고 싶다. 그분은 한국 여자분이신데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신 약간 한국에 대해서는 잘 이렇게 많이 모르시는 그분이신데 지금 구글 벤처스에서 일하시는 바네사 촐하시는 분이세요. 예, 저랑 굉장히 친하신 분인데 그분은 한때는 구글에서도 디렉터 레벨에서 좀 예, 사람들도 많이 하시는 이렇게 밑으로 많이 쓰신 분이신데 그런 거 이제 다 벗어 던지고 구글 벤처스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스타트업들 이제 도와주는 그러니까 디자인 그쪽으로 이제 컨설팅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제 생각에는 디자이너들이 가고 싶어하는 약간 엔딩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BC 그것도 구글이 받쳐주는 BC에 가서 디자인을 스타트업에 딱 왔었을 때 너희는 디자인 쪽으로 펀딩을 안 될 거라는 걸 이제 구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파워를 갖고 그리고 그렇게 인플루언스 할 수 있는 포지션은 제 생각에는 모든 디자이너들의 약간 드림 잡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거기 계세요, 지금. 근데 이제 재밌었던 게 제가 왜 그분이 존경스럽냐면 제 생각에 떴던 디자인을 잘해야지만 올라가서 사람들이 인플루언스 하다라는 걸 완전 깨고 끝판왕까지 갔다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임프레시브했어요, 그게. 그럼 그분은 실제로 크래프트나 이제 디자인 실무적인 거는 하지는 않으셔? 그분은 그거 안 한 지 꽤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안 했을 때부터 만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처음에 제가 크레딧을 안 줬었던 것이 그쪽으로 나한테 프루브를 한 것이 없어서 나는 그 사람의 그러니까.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I don't know how good you are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지금은 구글의 디자인 띵킹, 그리고 데이비드가 주제를 제안해 줬는데, 구글의 디자인 띵킹으로 사회생활 성공하기. 사회생활 성공하기. 나는 어, 성공했나? 잘 모르겠다. 가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왜 이걸 주제로 했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왜 주제로 했냐면, 앨리스가 올린 비디오를 쫙 봤어요. 첫 번째부터. 계속 팔로우를 하고 이제 보고 있는데, 뷰가 많은 것들이 이제 몇 개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3.4K 뷰가 그 넷플릭스의 헤드헌터였던 분이, 그때 주제가 영문으로 이력서 작성하기. 굉장히 프랙티컬하죠. 뭐 감동 없죠. 뭐 스토리 뭐 그런 거 없죠. 그죠? 감동 없다 그러면 스텔라 화내. 아무튼. 오케이. 아까 그 부분은 감동을 느끼려고 쓰신 건 아니잖아요, 사실. 예. 그리고 뭐 사회생활에 성공하기인가, 그 보스, 매니저가 필요로 하는 일을 알아채리고, 그분 얘기 있었잖아요. 그분 얘기도 네. 뷰가 좀 많으시고. 그러니까 보니까 프랙티컬한 것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앨리스의 뷰를 올리고 서브스크라이버를 올릴 수 있을까라는 키워드 띵킹을 하다가
구글이랑 디자인 띵킹 약간 들어가면은 약간 키워드 올라가고 사회생활 성공하기 이거 딱 이렇게 붙이면은 그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사실 이쪽으로 제가 또 관심도 많아요. 왜냐면은 제가 딸아이가 있어요. 제가 딸내미가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딸아이가 있는데 디자인 띵킹을 제가 가르쳤어요. 딸아이 어, 친구한테 클래스에서 예, 애들 버전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좀 관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저의 관심과 키워드와 이번 이것을 딱 이게 맞춰가지고 내가 맞아가지고 이걸 하면은 좀 괜찮겠다 싶어서 이걸 갖고 왔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약간 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길면은 되게 길어질 수 있는 컨텐츠고 짧으면 짧아질 수 있는 컨텐츠라서 일단 오늘은 데이비드가 디자인 띵킹으로 사회생활 성공하기를 인트로덕션만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디자인 띵킹이라는 게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결국 워크숍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오늘 반응이 좋으면 1시간짜리 워크숍을 나중에 만들어가지고 해요. 근데 물론 오늘 인트로덕션을 들어보시고 이게 매력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거고 별 볼 일 없다 그러면은 팔로업 세션이 안 오겠지. 데이터 드리븐 디시전을 하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데이터 드리븐. 그래서 디자인 띵킹 사실 사람들 많이 아시고 계실 거예요. 특히 제 인스타 뭐 몇 명 없지만 팔로우 하시는 분 들어오신 분들은 디자이너 분도 많으시고 실리콘밸리에 있으신 분 많이 있으시니까 디자인 띵킹 많이 들어보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예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들어봤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본 적 없으신 분도 많으시고 해서 제가 오늘 두 파트로 나눠서 얘기를 할 거는요. 디자인 띵킹이 사실 무엇인지, 그러니까 정의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디자인 스프린트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은 디자인 띵킹을 적용한 프랙티스예요. 디자인 띵킹은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이론이랑 컨셉이에요. 이걸로 디자인 띵킹으로 제가 뭘 만들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디자인 띵킹을 적용한 어떻게 이 디자인 띵킹을 우리 회사에서 적용하지? 라고 만든 프랙티스가 디자인 스프린트인 거예요. 그래서 오. 디자인 띵킹은 한 사람의 그냥 마인셋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람이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디자이너로서 이런 프로세스를 따라야 되겠구나 하는 마인셋이고 디자인 스프린트는 프랙티스고. 그래서 디자인 띵킹이 구글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아이디어랑 구글이랑 약간 비슷한 뭐 애플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디벨롭을 해왔어요. 스탠포드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디자인 띵킹은 메서다러지죠. 그러니까 뭐냐면 프로블럼 솔빙 메서다러지. 프로블럼 어떻게 솔빙을 할까. 그리고 각 회사나 뭐 이렇게 이 디자인 띵킹을 정의를 해온 사람들마다 약간 또 스텝이랑 프로세스가 조금씩 다르긴 하고요. 구글에서 만든 디자인 띵킹이 이제 퍼블릭에 다 있는 인포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더 뭐 확실하게 찾아보시고 싶으신 분은 이제 구글 디자인 띵킹 찾으시면은 첫 번째 그 설치 리저트에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구글 디자인 띵킹 정의에서 이제 패턴을 보면은 크게 구글 디자인 띵킹은 세 가지 스텝으로 나눠요. 하나는 엠파티라는 스텝. 그러니까 3E. E가 세 개예요. 엠파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expansion. expansion이라고도 하고 exploration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experiment. 그죠? 그게 3 아니고 나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은, 그래, 뭐, 맞는 말이야. 근데 이걸 어떻게 써?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디자인 스프린트가 되고, 맞다. 디자인 띵킹이 사실 이게 어디서 비롯한 거냐면은, 사이언티픽 띵킹에서 비롯된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이런 거 배웠잖아요. 과학이라는 걸 하거나, 탐구생활이거나 했었을 때, 자연에 일어나는 어떤 에비던스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고, 이 가설을 검증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검증을 해서, 이게 성공을 하면은, 이게 하나의 프린서플이나 러가 되는 거고 이게 실패를 하면 다시 자연에 가서 이게 왜 이랬는지 다시 보고 다시 가설 세우고 검증하고 이거 계속 하잖아요. 그죠? 이거 앨리스님도 들어보셨죠? 네. 그죠? 어렸을 때 이거 하잖아요. 네, 그게 선생님. 같은 게 뭐냐면 유저들이 어떻게 쓰는지 딱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연을 보는 거예요. 유저들이 이렇게 썼는데 유저들이 이거를 쓰지를 못해. 이 부분을 쓰지를 못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설을 세울 수 있어요. 유저가 이거를 쓰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애가 컬처가 안 맞기 때문에 나는 미국 컬처만 생각을 해서 썼는데 얘는 아닌 거더라. 라는 가설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디자인을 만들어요. 그죠? 거기에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테스팅을 해봐요. 근데 가설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가설이 맞으면
이 디자인은 맞아. 그러면은 더 깊게 들어가서 더 좋은 디자인을 계속 이제 갈고 닦고 해서 만든 게 디자인이라서 이게 사실 디자인 띵킹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이언티픽한 메소드예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근데 생각해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 맞아. 이거는 그러면은 네가 디자이너로서 이런 프로블럼 받았었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진짜 프랙티스로 적용을 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디자인 띵킹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사람의 마인드 세트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은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꼭 엠파티가 있어야 되니까 꼭 리서치를 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래, 맞아. 리서치를 해야 돼.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야 돼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많이 까먹는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exploration, expansion이에요. 많은 아이디어가 쭉쭉 나와야 돼요. 우리가 봤었던 거에 대해서. 그래야지 가설도 세우고 가설들이 말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고 그것들을 빨리 검증을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expansion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experiment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적용하는 프랙티스가 디자인 스프린트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기 전에 디자인 띵킹은 컨셉트고 정말 이거를 이제 오늘 뭘 배워서 내가 사회에 적용해 보자라고 하는 거는 디자인 스프린트고 디자인 스프린트도 지금 퍼블릭에 있는 정보예요. 그래서 구글 벤처스 디자인 스프린트 가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떻게 하는지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거기서 정보를 받기 전에 제가 약간 오버뷰만 알려드릴게요. 뭔지. 디자인 스프린트를 언제 하게 되냐면요. 보통 보통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를 풀 아이디어가 없어.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했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프랙티스고요. 또 하나는 우리 프로덕트가 런칭이 됐어. 많은 피처들이 이제 나와야 돼.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피처들이 나와야 돼. 근데 아이디어가 없어. 약간 처음이랑은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서 1년, 2년 동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로드맵을 만들어냈을 때 디자인 스프린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디자인 스프린트가 그렇게 두 개로만 제가 설명을 하고 이제 먼저 갈게요. 그리고 그래서 디자인 스프린트를 만약에 어떤 프로젝트를 맡으셨거나 했었을 때 이런 문제가 자기한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 앱을 만들어 주세요. 라는 게 저한테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디자인 스프린트를 써서 어떻게 이제 리딩을 할 거냐면 여기에 이제 관련된 스테이크홀더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엔지니어링이나 프로덕트 매니저나 아니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을 다 한 자리에 모아서 이제 미팅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미팅에 제가 뭘 들고 가냐면 리서치 데이터들과 진짜 사용자의 사용자가 썼던 그 비디오들이나 사용자는 이렇게 썼다 그런 유저 데이터들을 이 미팅에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미팅에 갖고 들어가서 이 스테이크홀더들이랑 다 같이 이 정보를 봐요. 그러면서 이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계속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미팅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정보를 들으면서, 이런 비디오를 보면서, 이런 유저들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종이에다가 적으세요. 어떤 페인 포인트들을 당신들이 발견을 했는지. 그러면서 저는 한 2시간, 3시간 동안 유저 익스피리언스 리서처들이나 다른 그러니까 유저들을 이런 자리에 끌어들이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정보를. 그러면 스테이크홀더들은 저 사람은 여기서 이해를 못했다. 저기를 이해를 못했다. 이게 페인 포인트다. 저게 페인 포인트다라고 포스트잇으로 엄청 많이 아이디어를 이게 페인 포인트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페인 포인트를 전부 다 보면은 딱 스테이크홀더들이 이렇게 많은 페인 포인트들이 있구나라는 게 보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페인 포인트들을 관련된 페인 포인트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페이먼트에서 페인 포인트가 있어. 페이먼트에 관련된 페인 포인트 쓴 사람들을 아이디어 다 일러주세요. 그러면 페인 포인트가 다 모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온보딩에 문제 있었다고 한 사람들 다 주세요. 그럼 온보딩에 있는 이제 페인 포인트 다 생기고요. 그래서 그걸를 토대로서 이제 다 같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이 페인 포인트를 풀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이게 이렇게 나왔어요. 한 10개가 나왔어요. 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미팅을 마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회사 생활할 때 우리가 풀어야 될 이런 문제는 10개가 있고 저희가 이제 솔루션도 이제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이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디자인 스프린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이틀이 될 수도 있고, 3일이 될 수도 있고, 구글에서 지금 벤처스에서 말하는 디자인 스프린트는 5일까지도 가는 스프린트가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거 5일 동안 간다는 거는 그 스테이크홀더를 5일 동안 한 곳에 묶어놓고 이거를 진행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프로세스는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구글 벤처스에 가서 프로세스 그거를 보시는 게 그래픽을 보시면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게 되게 좋은 게 뭐였냐면 어떤 문제가 저한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고 싶은데 사람들을 인플루언스를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같이 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엔지니어도 이 문제를 풀고 싶어 하고 프로덕트 매니저도 풀고 싶어 하고 이 사람들이랑 같이 한 자리에서 아이디어를 같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혼자 아이디어를 내서 이 사람들한테 이거 어때? 그 사람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야 사실. 너는 왜 이렇게 생각 안 해봤어?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한 자리에서 페인 포인트를 보면 솔루션까지 나오기 때문에 다 얼라이먼트가 딱 돼가지고 프로젝트가 시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 솔루션만 나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얼라이먼트 되고 이제는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코딩만 하는 사람인데 디자이너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리딩을 하시는 사람이 나한테 스프린트에 조인을 해서 나보고 하루 동안 코딩을 하지 말고 아이디어를 내달라고 하네? 내 생각에는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만든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my voice is going to be heard. 근데 opinion is going to matter. 약간 좀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크홀더 인볼브먼 하는 입장에서도 내 생각에는 디자인 스프린트가 굉장히 강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는 꼭 디자이너가 이거를 리딩을 하는 건 아니에요. often 디자이너가 리딩하지 않고요. 저희 쪽에서는 이제 프로그램 매니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매니징 하시는 분이 리딩을 하시고 사실은 이 프로덕트를 꼭 해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리딩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해 드린 게 꼭 디자이너가 아니어도 되니까 이거를 프랙티스를 좀 참조를 하시고요. 만약에 회사 생활을 했었을 때, 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봐라고 했었을 때, 이거를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디자인 띵킹 배경으로 한 디자인 스프린트를 나만의 프랙티스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인플루언스를 해서, 그걸로 프로모를 받던지, 레이즈를 받던지, 그걸로 사람들이 인플루언스해서 네트워킹을 하던지, 한번 해보자. 그게 그 목적이었습니다. 예. 계속 뭔가를 만들고, 시도를 해보고, 실패를 하고, 다시 해보고, 약간 디자인 띵킹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한번 해보고, 되새겨보고, 내가 왜 잘못했지? 뭐가 안 된 거지? 다시 가설을 세우고, 시도를 해보고. 예.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디자인에 관한 문화가 없는 기업에서는 어떻게 디자인 띵킹을 도입시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도입을 시킬 수 있을까요? 이게 탑다운이 돼야 돼요, 사실. 발음 업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가장, 이거를, 어프로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먼저 찾아야 되고요. 예. 그 사람을 찾은 다음에, 약간 설득이 나와야겠죠. 설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의 성공 사례를 보여준다거나, 예. 그리고 성공 사례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구글 벤처스 그런 거 가면은 성공 사례가 많이 있고, 에어비앤비도 성공 사례도 있고, 우버 성공 사례도 있고, 그 성공 사례를 보여주고, 딱, 그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하면 리절트가 뭐다. 딱 그 딜리버블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딜리버블이 뭔지 이 결정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를 승인을 안 해줄 거거든요. 근데 딜리버블이 딱 프라이어타이즈가 된 1, 2년 프로덕트 피처 계획이다. 회사에 이런 게 컬처가 없었다면 아직 몰라서 없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면 되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프레임워크에 되게 익숙해진다면 그것도 사실은 활용을 해보세요. 우리 회사에 어떤 식으로 내가 이걸 설득을 하면 이런 방법론이 더 잘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시간도 미니멈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우리 회사에서 그러려면은 첫째로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큰 문제가 뭔지를 내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컨설팅이란 게 그렇잖아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답을 준다고 얘기를 하면은 오케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우리가 해보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가 이번에 신제품을 개발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 경영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파면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 디자인 띵킹이 줄 수가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그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디자인 띵킹으로 풀어줄 수 있다고 말을 해보세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짚어 말하면 딜리버블이 뭔지 꼭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이라는 것들이 위에 분들이 ROI를 중요시 여기시니까 사람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뭐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뭐 쓸데없이 뭐 하는 거야 나오는 게 뭔데 하기 때문에 딱 나오는 딜리버블이 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딜리버블이 딱 아까 앨리스님이 얘기하셨던 풀고 하자 한 문제를 풀게 해줄 수 있는 약간 그런 약간 그 힌트거나 약간 그 디렉션이죠. 네. 그리고 준비하셔야 될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 데이비드가 말했던 첫째 단계가 이제 유저 리서치를 다 같이 공유하는 건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그게 되게 많이 필요할 거예요, 준비가. 그래서 제가 디자인 띵킹에 가장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것도 되게 오래전인데, 그때 저에게 되게 컨빈싱 했던 스토리가 뭐였냐면, 그 병원 컨설팅 케이스였어요. 근데 병원에서 컨설팅을 하면 대부분의 컨설팅 회사들이 일단 조직 구조부터 보잖아요. 어떤 조직 구조로 돼 있는지, P&L 보고, 프로핏 앤 로스 보고, 그렇게 되게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디자인 띵킹을 위시했던 이 컨설팅 회사는 병원의 컨설팅을 그 첫 시간에 저 경영진들 모두 모아놓고 1시간 동안 그 병원 천장 비디오를 틀어줬대요. 그래서 계속 천장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진들이 황당하지 이게 뭐냐라고 하니까 이게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 24시간 보고 있는 뷰다. 그래서 환자의 익스피리언스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게 되게 신선했어요. 왜냐면 기존의 컨설팅들의 문제점이 항상 탑다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실제로 이 일을 익스큐션을 해야 되는 사람들의 마인을 할 수 없는 반면에 이렇게 컨슈머 유저에서 이렇게 바텀업으로 그 디자인 띵킹이 접근을 하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간호사와 스태프들의 이게 내 아이디어다라고 나오고 이거를 이제 마인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메서덜러지라는 걸 제가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아했었거든요, 디자인 띵킹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여기다 댓글을 주셨는데, pain point, empathy, plus clear deliverables, plus strong understanding of framework. 이 세 개가 필요하대요. 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정리를 하신 건가요? 정리해 주신 거죠. 저 친구 에릭님께서 또, 예, 우리 탤런트한 에릭님께서 저렇게 멋있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앨리스님 지금 아직 1000명 서브스크라이버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 달성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거기서 이제 팔로우도 해주시고, 뭐, 라이크, 뭐, 다 이런 거 빵빵 눌러주셔서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코멘트도 보니까 되게 유익한 코멘트도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노트 정리까지 해서 코멘트 안에 남겨주시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 생각도 했으니까 제가 말하는 것도 노트 정리해 주셔서 그런 건데, 코멘트 남겨주시고, 이런 데서 좋은,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